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됐는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시는 유시예요. 여기 유시죠. 유시에다가 월장 가시라 했으니까 축장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가시한다. 집안 점시에다가 축을 가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축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여기는 묘가 되죠. 축인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진하고 그 다음에 월장하고 점시를 아름으로써 천지반도가 완성이 되죠. 요 천지반도는 음과 양의 배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장이라는 것은 월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용사코자 혹은 점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점시에서 월장이 없으면은 무슨 사안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안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직사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무슨 일로 왔는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지금 방문한 시간 유시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해서 순행을 시켜라. 그러면 천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 자축이며 진사 의무미 이거는 집안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거는 붙여나가는 거 우리가 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하고 진하고 유하고 술 사이에 금을 하나 걷는데, 요거는 양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12천장을 붙일 적에 양지만의 귀인이 떨어지면 순행을 시키게 되는 거고, 음지만의 귀인이 떨어지면 역행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지만, 음지만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내일 2시에 어떤 모녀가 연습장 하나 드릴까? 아, 예, 됐어요. 됐어요. 거기도 그 책에도 연습 한번 돼요. 내일 어떤 모녀가 2시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흘 뒤건 한 달 뒤건 1년 뒤건 미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유기물로 점을 쳐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이란 날짜는 을사일이 되죠. 여기다 적어보세요. 을사일. 그 다음에 축장은 변함이 없죠. 축장. 그 다음에 오후 2시라 그러면 미시가 되죠. 미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천반도 지반도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놔 보세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점시가 미시니까 월장 가시에다 점시에다가 월장 가하라 했으니까 미토에다가 월장 축을 가하는 거죠. 여기다 축을 가하고, 축 다음에 인이죠. 여기 인을 가하고, 묘를 가하고, 진을 가하고, 사를 가하고, 오를 가하고, 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신을 가하고, 요를 가하고, 수를 가하고, 해를 가하고, 자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하고 천반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월장이 점시에 가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지하고 천반이 자오, 축미, 인신 뭐로 돼 있어요? 전부 충으로 돼 있죠. 점시하고 월장이 그 천반하고 집안이 결합이 돼서 상하가 상충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집안도만 완성을 시켜 놓으면은 서로 합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극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형살이 들어오느냐 따라서 지금 이 상황, 내일 모녀가 오후 2시에 방문한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내가 미루어 짐작할 적에 지금 시점에 내일 날짜하고 2시를 점심을 놓고 우리가 유김의 기본도, 집안도를 포곡을 해봤을 적에는 천반과 집안이 서로 상충이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건 간에 아주 그 뭔가 기쁜 문제 아니면 성취가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관의 문제, 즉 갈등 요소를 포함한 그런 문제들로 이 모녀가 방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누가 네. 또 똑같은 시간에 누가 온다. 똑같은 시간에 오면은 방문하는 게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건 차객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을 A라는 시간을 적용을 하면 나중에서는 B라는 시간을 적용을 해요. 그걸 차객법으로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김이란 건 이 옛날에 성현들이 이 학문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태극에서 주역을 논한다면 태극에서 천반 집안 음양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음양이 바로 또 생에서 사상을 생하는 거죠. 사상을 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들어오죠. 4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1과 부가할 가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2과, 요거는 3과, 요거는 4과. 그럼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천반 집안 음양이 이제 사과, 즉 사상을 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을하고 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을하고 사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천집안은 전부 다 지지로 활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사과에서는 일과 하신, 요거를 상신 하신이라 논하는데 일과 하신이 을목 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을목을 지주로 바꿔야 되겠죠. 천간에 해당되는 오행을 지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기궁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궁을 여기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 기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갑, 일간,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일간은 천간은 10가지가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기궁은 인, 진, 사, 미, 신술, 해, 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일간은 기궁이 인이니까 녹성지죠. 걸럭지가 되는 거죠. 을일간은 진이에요. 그러면 을일간의 녹성은 뭐예요? 걸럭은 뭐예요? 묘가 되죠. 묘에서 진은 한 단계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양일간의 기궁은 걸럭을 적용하는 거고 음일간의 기궁은 녹에서 양일간의 기궁은 녹성을 적용하는 거고 음일간의 기궁은 녹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찾아라. 녹전 1위가 바로 음일간의 기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외우기가 쉽죠. 기궁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간을 지지로 바꾸는 거 거기서만 우리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인진 323의 신술해초 이렇게 이제 외워도 되지만은 양일간에서는 걸럭지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일간에서는 녹전 1위를 찾아라. 즉 양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금세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을은 지금 기궁이 진이죠. 그럼 진을 여기다 괄호로 살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진. 자, 그러면은 을의 상신은 적용할 수가 없죠. 요거는 천간이고 진은 지지니까 이제 지지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들어가는 거는 집안진, 집안진의 상신이 술토죠. 술토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술토. 그 다음에 요 술토는 자연적으로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과 하신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과 상신은 집안 술의 상신이니까 진토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토. 그 다음에 사의 상신은 해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 하신으로 내려와서 사과의 상신은 해수의 상신은 사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과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지반 음양의 배합으로서 사상에 해당되는 사과가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과는 양과가 되고 이과는 양의 음과가 되는 거고 요거 삼과는 음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양신이 되고 요거는 음의 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과는 양에 해당되고 3과 4과는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양의 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의 음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음의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음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신이 움직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은 밤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반의 합이 사과에 해당되는 사상을 낳고 그 사상의 주역에서는 64개를 낳는다고 했는데 요 사과가 이제 삼전을 생성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삼전이다. 요 삼전은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인 삼재다. 그래서 육임이라는 것은 천반과 지반도를 완성한 후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진을 적어놓고 사과를 완성해서 요 사과에서 초전, 중전, 말전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요거를 초전이라고 하고 요거는 중전이라고 하고 요거는 말전이라고 해요. 요거는 천지인 삼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과전이라는 것은 삼전과 사과를 과전이라고 하는데 요 과전만 판단하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임은 응엄하기가 여신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분들이. 응엄하기가 여신이다. 신과 같다 했어요. 신과 같이 백발백중으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요거는 천반지반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과다. 요거는 삼전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요 삼전에 대해서 이제 요거 뽑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삼전을 뽑는 방법이 구종식가식이라고 있어요. 구종식가식. 근데 요거는 줄여서 발용구법이다. 발용은 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용하는데 9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다 제 책에서는 발용구법이라는 내용을 많이 썼고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구종식가식이다. 삼전을 뽑는데 과가 10개, 대표적으로 10개 과가 있고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9가지 종류가 있다 해 가지고 구종식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